안녕하세요. 11월 조용한 생활의 한가운데에서 농담을 외치는 많은 입장의 소유자 양다솔 작가님과 함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괴산에서 열심히 올라온 양다솔입니다. 오늘은 당일에 올라오셨군요. 네, 요즘 정말 가을이 완연하잖아요. 진짜. 네, 감기 괜찮으세요, 기자님?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선수 치시는군요. 저 완전 안 괜찮아. 저도 감기 소식 들었는데 네. 보이차와 냉온탕 목욕요법이 네. 진가를 발휘하는 계절인데 왜 감기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 거죠. 요즘 하늘도 높고 단풍도 그쵸. 절정인 때인데 네. 그래서 아름다운 괴산 풍경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조용한 생활이 있거나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올라와서 약간 2도 5촌 같은 2도 5촌이 뭐예요? 2일 도시 5일 촌. 아, 그 도시랑 촌을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말을 짧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괴산에 살려고 내려갔다기보다 어느 날 내려갔는데 자꾸 올라올 때마다 뭘 놓고 와서 다시 가지러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다. 거기서 산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실은 제가 그곳에 주로 머무는 이유는 네. 바로 제가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년 하고도 반 된 것 같네요. 제가 꿈이 특별히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겐 꿈이 없었다. 네. 선생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정말 애물단지 같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는 막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과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선생님이랑 안 친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네, 맞아요. 진짜 안 친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보조교사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고 생각보다 보조교사 일이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여서 그거 해피엔딩인데 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뭐 이렇게 시작해야겠네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감기가 무시 못하게 걸렸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 제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옮았어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리고 아직 막 자라나는 때고 막 뛰어놀고 엄청 잘 닦고 씻고 이런 기보다는 막 흙 묻히고 놀고 그래야죠. 그럴 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도착하는 모든 바이러스를 아이들은 다 거쳐가요. 근데 이번에 애들 사이에서 백일해라는 바이러스가 엄청 유행을 했어요. 백일해 뭐 전통 깊은 바이러스. 네네네네. 시기별 애들에게 유행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실 안에 가득한 거죠. 항상. 그러면 마스크는 기본으로 항상 하고 있겠네요.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마스크를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애들은 기침을 가리고 할 때도 있지만 가리지 않고 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딱 걸렸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은 바이러스에 항상 담궈지는 그런 직업이구나.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은 바로 공격당할 수 있는. 그다지 장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얘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오늘은 보조교사의 입장. 네. 특히 초등학생들과 접촉하는 그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인구가 준다 그러고 한 학급당 학생 숫자도 제 때와 비교하면 뭐 3분의 1도 안 되게 줄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데도 보조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저도 하기 전까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반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무슨 말이 지금은 한 개 있어요, 반이? 요즘은 무조건 하나예요. 시골에는? 네. 읍내에 있는 가장 큰 학교라고 할 만한 곳에 제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학년별 반이 하나 이상인 곳이 없고 예전에는 낙도나 산에 있는 분교 이런 데나 그랬는데 그죠.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학교가 진짜 시골 분교였거든요. 1학년 학생들을 맡았는데 근데 1학년 아이들이 그때 그 작은 학교에 전체가 5명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4명 있었어요. 그 안에. 좋은 환경이네. 거의 1대1 마크라고 해야 될 정도로 많았는데 일단 한 분이 담임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이 특수 학생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특수 선생님이셨고 근데 동시에 한 교실에 계셔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는 일반적인 보조교사인데 보조교사는 어떨 때 이제 기용이 되냐면 어떤 학생이 특수 학생은 아닌데 수업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 친구의 속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때
그렇게 기용이 되더라고요. 자습을 도와준다 뭐 이런 건가요?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은 어쨌든 보편적인 속도로 앞에서 얘기를 하시고. 네네네. 예를 들면 4명 중에 3명이 이해했으면 넘어가야 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이라는 게 어쨌든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못 따라오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고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 못 따라가고 있는 하나 아이를 챙깁니다. 그 친구의 그 길 잃은 눈 있잖아요. 네. 모르면은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앞에서 무슨 말을 맞아요.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앞으로 가면 누구든지 그거는 몇 살이든지 저는 상관없이 그냥 눈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흔들리는 눈의 종착지가 되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저는 1학년 때 뭘 배웠었는지도 사실 다 까먹은 채로 갔거든요.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학년이 해야 될 건 딱 2가지다. 첫 번째로 한글을 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를 좋아하게 하는 것. 훌륭하시네요. 네. 근데 이 아이는 1학년인데 제가 갔을 때가 가을이었으니까 2학기였죠. 그러네요. 근데 출석 일수와 결석 일수가 똑같다고 했어요. 학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절반 이상 빠졌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이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게임을 하신다고요? 네. 애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애가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신경 쓰질 않는 거죠.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교사를 붙여서 얘가 나오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우리나라 교육 많이 나아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말하자면 1학년인데 정말 모든 것이 외국어 같이 느껴지는. 이거 한번 읽어봐 하면은 그냥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한글이. 더 늦지 않게 보조교사가 생겨서 다행이네요. 네. 그 아이가 제가 이걸 한번 따라 써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한글을 쓸 때 정해진 순서가 있잖아요. 쓰는 순서?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오른쪽을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 친구는 원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인 거죠. 그림. 네. 이게 우리 사이에 정해진 기호인데 이곳에 정해진 모든 약속이 이 친구한테는 아직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네. 얼마나 이방인이라고 느끼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읽고 있는데 나만 읽지 못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가 늦게 왔고 자기가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자기가 수업도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긴 친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1학년 아이들은 다 너무 어리고 다 서로 그냥저냥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시선에서는 다른 애들은 다 서로 더 친하고 자기만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